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민생투쟁 대장정 마지막의 일정으로 평택시를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깨끗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평택항 마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마지막 일정에 나선 황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당직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국내 요인으로 황 대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원전 사용이 줄면서 오히려 화력발전 역할이 중요해져 화력발전을 줄이거나 없애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원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원유철 국회의원도 황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하면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4만 4온에 빗대어 3온 3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3일은 따뜻하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황 대표는 특히 국외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강력하고 적절하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중국더러 우리 거를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미세먼지를 없애달라는 것이죠. 중국의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면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평택시와 시민단체 정관계 인사들은 2구 동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시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평택시는 친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한 국비 209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평택항에서 나오는 관세가 1년에 한 5조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거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친환경 개선 시범 지역으로 항만 주변을 관리해야 된다. 민생투쟁 대장정 마지막 일정으로 미세먼지 1번지로 꼽히는 평택시를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평택 시민들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과천시는 지역 내 공업지역이 없는 경기도 2개 자치단체 중 한 곳입니다. 공업지역이 전무한 상황이 과천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 공사가 한창인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총 면적이 135만여 제곱미터로 주택 8천여 세대와 77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 디자인 등 지식 기반 산업의 유치로 15,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과천의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산업용지의 용도가 준주거 지역이라 기업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 본사가 이전할 경우 최대 13.8%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전에 올 때 취득세가 보통 많게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13.9%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천 말고 다른 데 갔으면 이런 비용은 추가로 부담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천시에 공업 물량 확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과천에선 지역 내 산업용지의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업지역을 확보해야 활발한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천시는 과천동 일대에 의료, 바이오 산업단지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개발도 앞두고 있어 공업지역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도 확보가 돼서 과천 재정이 좀 든든하고 미래지향적인데 베드타운만 되면 그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제3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공업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과천에 재배치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쌀 수향미는 팝콘 향이 나고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수향미가 지난해 홍콩 수출에 이어 올해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화성시가 개발한 쌀 수향미입니다. 한자 빼어날 수에 향기 향자를 써 빼어난 향기가 있다는 수향미. 이름만큼 대표적인 특징은 밥을 하는 과정에서 팝콘과 누룽지 향이 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쌀보다 물을 적게 넣어도 찰진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개발 당시 1000톤을 생산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 2년 만에 12배인 12,000톤이 생산됐습니다. 수향미를 생산하는 농가는 날로 느는 관심에 기대가 큽니다. 농가로서는 뿌듯합니다. 농가에 많은 소득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화성 지역에서는 전체 쌀 농가 가운데 40%인 12,000여 농가가 수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면 그냥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가 소득 5천만 원도 아마 조기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효자쌀 수향미는 지난해 홍콩 수출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시장까지 개척하면서 36톤이 수출길에 오릅니다. 미국 현지에서 팔리는 수향미 가격은 5kg 기준 국내보다 약 2만 원 높은 42,000원. 시는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쌀이 생산이 되면은 수청을 대비했을 때 한 1년 120억 원 이상의 농민 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향미는 더 나아가 이르면 올해 말 중국 시장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용인의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내린 사이 마을버스가 내리막길 70m를 후진해 굴러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수원에서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개월 동안이나 집 안에 방치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박희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진입합니다. 잠시 후 버스가 내리막길로 후진하더니 운전석과 출입문이 열린 채 반대 차선으로 굴러 내려갑니다. 운전기사와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급히 쫓아가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30대 여성 2명은 4살짜리 아이와 함께 열린 출입문으로 뛰어내립니다. 결국 버스는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학생이 한 사람 내리더니 차가 막 술술술 굴러 내려가니까 기사가 얼떨결에 막 따라 내려가는데 이 학생이 막 따라가더라고. 엄마 하면서. 그런데 저기 횡단보도 근처에서 애기 엄마하고 여자분 둘이서 뛰어내리면서 굴렀어요. 내리막길을 굴러내려온 마을버스는 쇠기둥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도로는 바로 큰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버스가 멈추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살 아이를 포함해 승객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는 자동문이 닫히지 않아 내려서 문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버스가 움직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향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21일 이곳에서 53살 홍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이웃 민원에 건물주가 전세 계약자인 홍 씨의 동생을 불러 집안을 확인하다 시신이 나온 겁니다. 숨진 홍 씨와 함께 살던 아들은 그제서야 집에 사람이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 겨울부터 홍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그 아저씨가 가끔 오셔가지고 겨울 한 11월, 12월 그때 이후부터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셨나 했는데 그 아들도 보긴 했었는데. 경찰은 숨진 홍 씨의 20대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폭행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5개월이 넘게 아버지를 시신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한 겁니다. 경찰은 존속 살해 혐의로 아들을 구속하고 부검 등을 통해 홍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청년들이 부모들로부터 독립을 생각할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주거 문제죠. 그중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알면 돈이 보인다. 오늘은 알뜰한 보증금 마련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생각보다 혜택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세금을 직접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도시공사에서 빌리고 공사의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연 2%, 1억 원을 빌렸다면 월 14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내 전세 보증금 이자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이면서 월급이 대략 430만 원, 연봉으론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전셋집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30평대 초반까지고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부담은 전세금의 최소 15%입니다. 보통 매년 4월 정도에 신청을 받는데 선정이 되면 6개월 내에 자기가 계약할 집을 골라 공사 측에 알려주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등기로 접수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방문 접수 말고도 이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혹시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또 안내드려서 그런 부분은 소명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8대1 정도를 기록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직장 근무 기간 등이 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을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보증금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용 원룸은 보증금 이자까지 포함해 월 15만 원 정도입니다. 목돈이 없어도 은행 대출까지 알선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은행을 소개시켜가지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따른 이자 지원까지 연결돼 있어서 월세 플러스 보증금 이자를 지출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걸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광교에 새로운 행복주택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고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인터넷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공고가 날 때 문자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하실 때 정보 공개에 동의하시고 등록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관심 지구에. 그러면은 공고가 났을 때 문자로 보내주신다는 건가요? 네. 올해는 9월 달에 성남 판교와 수원 원천동 신청을 받고 12월에는 동탄 호수공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판교나 원천은 원룸을 기준으로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 동탄 호수공원은 월 1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통 투룸은 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경기 지역 청년이나 신혼부부고 목돈이 없어도 보증금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산 조건이 있는데 총 자산이 1억 9천만 원 이하, 소유한 자동차가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전세금 사업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대출 사업보다 1% 정도 금리가 저렴합니다. 금액으로는 월 10만 원 정도 더 혜택을 본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도시공사는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게 발생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31개 시군에 대한 그 광역 그 주거복지 그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에 대해 전세 보증금 최대 4,500만 원까지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7만 원 정도인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인 경우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세금 걱정이 있는 분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문화축제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과 함께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는데요.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 아이들이 물총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서로 물풍선을 던지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당나귀에 올라타 축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한켠에서는 잘 익은 이천쌀을 떡매로 쳐보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이천하면 빠질 수 없는 도자기. 도공들의 도움을 받아 점토를 빚어가며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 색을 채워 넣으면 나만의 공예품이 탄생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다니면서 체험하는 것보다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문화축제가 이천 예스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신둔면 평생학습축제와 문오리 리버마켓이 함께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로 7번째 열린 이천 체험문화축제는 자체 방화마을 등 이천 나들이 회원들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천에 있는 농촌 체험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은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계절이어서 전국에 수많은 축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말,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미지의 움직임으로 시각적 환영을 빚어내는 애니메이션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현장에 조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허우적대는 인형. 물질 만능주의, 부와 명예를 좇기만 하는 세태 속에서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인형에 그림을 입히고 수많은 움직임을 연속 촬영해서 만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다란 건물과 아스팔트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한 이 작품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미술관이 마련한 애니메이션 기획전입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작가들의 예술적 고찰로 재탄생한 모두 22점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미지의 움직임으로 시각적 환영을 빚어낸 작품들에는 애니메이션이 가진 독특한 예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환영이라든지 환상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내 내면에는 진짜 내가 무엇이 있을까, 진짜 나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주변의 현상 이면에는 어떠한 진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에서는 애니메이션이 근본적으로 동적인 환영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미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실제와 같은 움직임을 재현하고 창조된 프레임 사이로 환상이나 상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며 특별한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되게 재미있고 입체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특유의 예술적 감성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23일까지 경기도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우선 바르게 선 후에 오른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다리를 들어 코어를 잡아 준비한 후에 골반의 움직임이 없이 5회 정도 회전시켜줍니다. 회전 후 뒤꿈치를 앞으로 공차듯 뻥 내밀어주고 체중 이동과 함께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바닥에 바르게 놓습니다. 체중을 앞다리에 실어 잠시 머물 때 한 번 더 코어를 잡고 바르게 섭니다. 오른다리 제자리에 돌아온 후에 반대 동작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방법은 고관절, 무릎을 유연하게 할 뿐더러 근력까지 키워주어 몸의 균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걷는 습관을 들여 전신의 운동의 효과, 비만의 예방, 성인병 예방, 고혈압 개선에 좋은 결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워킹 습관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